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도박 중독자를 둔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과 도박 중독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내 아들이 혹은 내 남편이 도박 중독자다, 도박 중독임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은 자꾸 부정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질병임을 알고 고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걸 자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냥 이거는 한 번의 실수였다,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지금의 빚만 갚아주면은 끝난다, 이런 중독자의 말을 믿고 그냥 덮으려고 한단 말이죠. 문제를. 중독자의 문제는 산불 같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되죠? 초반에 이 산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진압을 못하면은 이 산이 전체가 타버립니다. 불이 빨리 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선 끄거나 어떻게 빨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아니야, 이거는 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멈추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산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을 시간이 들면은 전체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해결하면은 조그마한 문제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거를 방치했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빨리 이것을,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GA 모임을 가도 우리는 도박 앞에 무력함을 인정한다라는 말로 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가족도 그렇고 중독자도 그렇고 도박 중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회피하고 무시하거나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설령 더 아플지라도 말이죠. 사실 암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배를 까고 수술을 해야 돼요.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수술을 해야지 내가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알았다면 수술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부정하고 덮는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요. 바로 전문가를 저는 만나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책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독자 본인도 처음 당해본 문제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겪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명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독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사실 창피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창피함조차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독자가 보통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나 혼자 고칠 수 있어,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마음을 다 갖거든요. 이러다가 자꾸 이 아까 말씀드린 산불이 퍼지듯이 점점 더 일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일이 커지는데, 그 전에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336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그 스케줄을 잡으셔서 꼭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게 꼭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이 내가 받을지 몰라요. 전문가가 나를 고쳐줄지,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이나 영화나, 아니면 내가 어떤 멘토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보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답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우선 터진 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 자꾸 갚아주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 거기에 급급했는데, 사실 도박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갚아준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돈 갚아줘서 끝났으면은 엄청 쉽죠. 중독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근데 사실 도박은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을 빼앗는다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산불을 낸 사람이 라이터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라이터를 만약에 뺏었어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은 불을 지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라이터 아니어도 다른 걸로 불을 안 낼까요? 어디서 성냥을 주워오든, 아니면 어디 담배꽁초 불씨라도 어디서 살려서 어떻게든 불을 낼 거예요. 이렇듯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돈만 갚아준다고 해서 끝난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도박 중독 문제에 관해서는 가족, 청소년 이쪽으로 유명하신 이주영 선생님도 계시고, 도박 엔딩에 자주 나오시는 김호진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중독을 직접 문제도 겪으시고 또 어떻게 해결한 많은 케이스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또 신영철 박사님이라든지 이시영 교수님이라든지 중독 문제에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개입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잔소리하고 자꾸 간섭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어주되 믿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 번째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장 관리, 금전적 관리는 제한을 두고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게 사실 금단 현상이 사실 무서워요. 도박 안 하면은 좀 힘들어요. 초반에 진짜로. 약을 먹거나 안 하면은 금단 현상 중에 하나가 막 잠이 쏟아지고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힘이 없어요, 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또 넌 도박한 놈이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잠이나 퍼자냐, 나가서 빨리 일해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강압적으로 부추기면은 또 이 스트레스를 또 못 견디고 또 도박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라. 뭐 도박하라고 해서 도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도박하지 말라 그래서 도박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서 본인이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을 하고 다른 거를 찾아서 고칠 때까지는 좀 믿어주는 마음을 가져라. 물론 이제 의심이 되는 거 있으면 당연히 꾸짖고 거기에서는 고치라고 뭘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약간은 거리를 두고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물론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아는데 한번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고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 또 너무 자기 탓을 하시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내가 뭐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뭐 아들을 어렸을 때 뭐 서운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본인 탓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중독자 입장에서는 합리화를 해가지고 또 그 핑계를 대고 그 탓을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거리를 두시고 중립적인 마음을 갖고 어머님이 아니면 그 아내분이 뭐 누나나 동생분이 마음을 잘 중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금전적 관리. 사실 불구예요. 금전적 관리에 있어서는 불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번 손실을 보고 이 손실에 대한 그 부담, 혹은 누가 이걸 가지고 갚아줬어요. 그걸 또 빨리 갚기 위한 그런 압박감에 못 이겨서 또 도박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시간이 걸려도 내 몸으로 노동으로 벌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중독자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은 즉각적인 그런 보상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갚는 일,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관리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리 전에 잘했던 사람, 돈을 잘 모았던 사람, 경제적 관념이 있다고 해도 중독에 한번 빠지는 순간 다 꽝입니다.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고, 저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전까지는 월급의 70%를 저축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고 돈을 너무 잘 모았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도 강했었고. 근데 이게 한번 망가지니까 돌아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관리는 반드시 해줘라.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한번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전문가 선생님들 만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선생님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가족끼리도 분명히 그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예요. 이 중독자는 도박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도 상당히 능통하고, 또 그 도박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이걸 빠져나가서 구멍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자. 이게 다 오해하려고 하는 거죠. 왜 도박을 멈추려고 하고 왜 도박을 더 이상 문제를 안 터지게 하는 거죠?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뭐 도박을 끊었는데 가족이 다 불행해, 도박을 끊었는데 온 집안이 우울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가기 위한 과정이 불행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 특히 가족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러면은 이 중독자는 또 이런 압박과 부담에 못 이겨서, 그래, 이거 내가 만든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돼 하면서 또 도박을 합니다. 빨리 내가 이거 문제를 끝내야겠어, 내가 해결해야겠어 하면서 그냥 익숙한 도박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드신 거 알아요. 물론 뭐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제 이게 전염병처럼 가족분들도 올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너무 티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걸 보이면은 또 이제 이 중독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걸 또 해결하려고 도박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가위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가위손에 보면은 그 조니 뎁이 손이 약간 이렇게 뾰족한 가위처럼 돼 있어요. 잘 쓰면은 사람들 머리도 손질을 잘해주고, 뭐 정원에 있는 가드닝도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만능 제주권이에요. 무슨 얼음도 뭐 조각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자유자재로 하는데
반대로 이걸 잘못 쓰면은 얼굴이나 몸에 상처를 내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시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이렇듯이 도박 중독자는 사실 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성실함과 인내심을 갖고 잘하는 성격인데, 이게 도박을 만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그 집안이, 그 주변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그토록 위험한 무서운 이 도박 중독을 만나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킬 때까지는 분명히 많은 회복 과정,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또 먹는 것도 맛있는 걸 먹으셔야 되고, 가끔씩은 여행도 좀 좋은 데 가셔서 힐링도 하시고,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지 이 힘든 지친 마음도 끌고 가지, 몸이 우선 피곤하고 몸이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힘든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려면은 결국은 이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또 운동이 되겠죠. 내 몸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보니까 내가 내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이거를 못 잡겠어.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망치야. 그래서 망치를 때린 거예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이 바퀴벌레를 잡았으면 다행인데 못 잡았어. 근데 이걸 바퀴벌레 잡으려다가 벽을 부시고 설거지하던 접시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거를 선의를 갖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를 그르쳤잖아요. 망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망치를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빼고 바퀴벌레를 잡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너무 열받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길 다 깨부셨네? 망치를 다시 듭니다. 이 바퀴벌레 내가 오늘 꼭 잡고야 말겠어. 이 바퀴벌레 내가 아예 그냥 몰살을 시키겠다. 이 마음으로 그냥 다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박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으나, 뭔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또 망치를 들고, 그 마치 또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너그러운 마음, 또 그리고 길게 바라보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대략 이렇다는 걸 아시고 꼭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주변에 있는 좋은 치료 시설이나 아니면은 좋은 선생님 혹은 1336을 통해서 그런 단독 프로그램을 꼭 진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그런 도박 중독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행복이 또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도박 중독자 여러분들도 꼭 희망을 갖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